이번 시간에는 채만식의 미스터 방 3차 시간으로 전개 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1 공통국어 천재 김수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해 볼게요. 소설의 구성 단계상으로는 발단 부분의 내용이었는데요. 백주사와 술을 마시며 거들먹거리는 미스터 방과 그의 보잘것없던 과거가 드러나고 있었고요. 구성의 3요소를 이야기하려면 등장인물 미스터 방과 백주사가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시간적으로 광복 직후이고요. 공간적으로 서울이었습니다. 사건은 미스터 방과 백주사가 술 마시는 장면이 주로 드러나고 있었고 그들의 과거의 모습도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백주사가 속으로는 괘씸하게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미스터 방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희화화된 표현도 있었는데요. 미스터 방의 외양 묘사로 공연히 연방 그 툭 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대로 쌓는 것이었다라는 외양 묘사 부분이 있었고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 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에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라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백주사의 외양 묘사로 지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라는 표현을 통해서 인물의 희화화가 드러나고 있었는데요. 이 희화화된 표현을 통해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고 인물을 풍자하거나 조롱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또한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서 독자가 인물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독자들이 봤을 때도 그 인물이 믿음직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게 해서 인물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방은 인물의 희화화를 통해서 또한 당대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는 기능도 수행한다라는 말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문제로 확인할게 여러분이 정답을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거나 연습장에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을 두고 정답 확인할게요. 이 소설의 시점은? 두 번째, 이 소설의 문체적 특징은? 세 번째, 시대적 배경은? 이 소설의 인물 중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백주사는 당대의 어떤 인물 유형을 드러내는가? 몇 개나 맞출 수 있으신가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점의 종류를 1인칭 주인공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나눈다면 이 작품은 서술자가 작품 속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작품 속에 나가 드러나면 1인칭 시점이지만 나가 드러나지 않으면 3인칭 시점이라고 하였고요. 3인칭 중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도 다 드러내고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아서 서술자가 중간에 요약 제시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걸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문체적 특징으로 판소리 사설체를 갖고 있다라는 말 하였고요. 시대적 배경은 방금 전에 광복 직후라고 하였고 풍자의 대상은 두 사람, 방산복과 백주사라는 것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중에 백주사는 약간 친일파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교과서에 소개된 줄거리 내용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전 길거리에서 신기료 장수를 하던 방산복은 해방이 되어도 달가워하지 않는다. 그러다 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을 벌 방법을 떠올린다. 방산복은 급히 양복을 사입고 시장으로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아 물건을 사지 못하는 S소위를 마주쳐 도와주었고 그 일을 계기로 하여 그의 통역관으로 일하게 된다.
이후 방산복은 미스터 방으로 불리며 S 소위를 등에 업고 권세를 누리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그러다 어느 날 방산복은 고향 사람인 백주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백주사의 하소연을 듣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광복 직후에 미군 장교 S 소위의 통역관으로 출세길에 오른 미스터 방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생략되었다라고 하였는데 생략된 부분 일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생략된 부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광복 직후에 방산복의 집에서 백주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과거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복된 그날인데요. 이 소설은 전체적으로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이날도 신기료 장수 방산복은 종로의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증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라고 해서 해방이 된 날인데도 기쁜 줄을 모르겠대요. 역사의식이 결여된 인물이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민족의식이나 공동체의식이 없고 역사와 현실에 무감각하고 속물적인 인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인물이라는 것 알 수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맛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이 부쩍 줄었다. 우라질 독립이 배부른가? 지금 자신의 이익을 민족의 운명보다 먼저 생각하고 현실적 이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독립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렇게 그는 두리번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독립에 대한 반감이 드러났는데요. 만세를 부르느라 손님이 줄자 해방된 것에 반감을 갖는 삼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주어졌다.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은 삼복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질적 혜택이 되는 돈벌이가 되는 혜택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북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조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주, 고무, 실 모두가 오고 쉽고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류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대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지금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데요. 10전이나 15전 박아주던 걸 50전 박아도 괜찮대요. 50전을 받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해방 직후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삼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이렇게 독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신의 이익에 따라 독립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반감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다시 저주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해방이 이제 자신의 이익에 걸림돌이 되니까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 혼자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가 값을 올려버리니까 소득이 전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해방 이후에 혼란한 사회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격이 물건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 광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삼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연병을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로가 되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석양 때 신기료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중략했고요.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짓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지금 경제겐 다 어디로가 되졌어 그랬는데요. 일제강점기에 물가 단속을 했던 순사를 말합니다.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로 생각하는 극단적 개인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민족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된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방산복이라는 인물이요.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지금 8월 15일에서 9월로 넘어가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고 있고요. 서울 거리에는 미국 병정이 그득하였다라고 해서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병정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걸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일까요? 통역을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린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군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통역을 하기로 마음먹은 삼복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 장교를 보고 그 옆에 가서 넌지시 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다시금 how much만 찾는 것을 기회 좋으시고라고 삼복이가 나직이 31 하여 주었다. 휙 돌려다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안을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 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지금 기물스럽다 그럼 신기해하는 걸 나타내고요. 미군 장교가 얼마냐고 묻고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요. 소래기만 그러면 소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요. 이때 삼복이가 나타나서 영어로 대화를 해주니까 너무 좋아서 사뭇 그러하는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고 해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말 쓸 수 있습니다. 판소리 문체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바로 뒤에 직업이 있냐 장교가 물었더니 실직했다. 삼복이가 대답한 걸 간접화법으로 간접 인용의 방식으로 처리하잖아요. 내 통역이 되어 주겠냐고 물으니까 삼복이가 그러겠다고 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간접화법을 사용해서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드러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노래하는 창자가 인물들의 말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삼복이가 미군 S 소유의 통역이 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신기루 장수 코피뚜리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유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40원 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 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에스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지금 코피들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했다라고 해서 인물을 희화화하는 부분도 드러나고요. 삼복이가 역전하는 부분도 드러납니다.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신기류 장수에서 통역관이 된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요. 지금 에스소위와 삼복이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삼복이가 상당히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천박한 인물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의 분류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에스소위가 물었다. 미서 방은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안 잡고 한 것을 우원에 한 장 사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 치를 이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 소위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마오기는 S 소유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런 저택이었다. 뒷부분 생략하였는데요. 지금 방산복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대충 대답한 것을 조선을 소개한 공로다라고 해서 반대로 표현했잖아요. 반어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산복이 소개한 것은 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무지로 엉터리로 대충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공로로 표현해서 서술자의 반어적 풍자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돼서 방산복이 미스터 방으로 출세하게 되었다. 그래서 8.15 이전에 어떤 은행 중역이 있던 사택이던 그 이 집으로 현저동 예전의 집에서 이제 이사하게 되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광복 직후 미군 장교 에스소위의 통역관으로 출세길에 오른 미스터 방에 대한 이야기 전개 부분 내용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위기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